자, 교재 맨 앞으로 와서 장소적 적용 범위를 봅니다. 자, 의 나와 있죠? 형법은 어느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가 의 문제를 장소적 적용 범위라고 한다. 자, 이랬습니다. 자, 입법주의를 먼저 볼게요. 총 4가지가 있는데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속자가 무슨 말일까? 이 속자는 붙일 속자입니다. 우리가 속주머니 할 때 그 속자입니다. 속주머니는 어떻게 만들죠? 그 할머니들이 옛날에는 그 천을 가위로 오려서 옷 안쪽에다가 이 옷감을 대어서 바느질로 해서 속주머니를 만들죠. 그쵸? 그래서 이 속자가 붙일 속자인데 땅지자입니다. 땅에 갖다 붙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 형법을 갖다 붙여버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일본인을 살해했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 내라고 했잖아요. 그쵸? 범죄인이 누구든 피해자가 누구든 간에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형법을 갖다 붙여버리겠다 이런 것이 속지주의입니다. 됐죠? 이 속지주의는요. 기국지도 이 속지주의를 확장하는 형태다 되어 있는데 이 기자가 태극기 할 때 기자입니다. 그래서 국외를 운항하는 자국의 선박 항공기까지 영역을 확장한다고 하는 거죠. 이 태극기를 꽂고 다니죠. 꽂고 항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떠다니는 영토, 날아다니는 영토다라고 해서 이 기국주의는 뭐다? 속지주의를 확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속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를 쓰죠. 우리나라 사람에 갖다 붙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지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이 속인주의인데 한국인이 한국에서 미국인을 살해했다고 하면 그건 속지주의가 돼버리죠. 근데 한국인이 미국에서 미국인을 살해했다고 했을 때 이 한국인이 우리나라 영역 바깥을 벗어났죠. 그랬을 때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것인데 여기서 노트를 한번 펴봅니다. 자, 노트는 3페이지인데요. 제가 좀 그림 크게 키워볼게요. 자, 이 그림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 땅덩어리잖아요. 그쵸? 땅덩어리인데 북한도 우리나라 땅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일단 육지가 있을 것이고요. 육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닷가가 있죠. 그쵸? 해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이라고 하는 영공이 있고 그래서 영토, 영해, 영공을 우리나라 땅덩어리다 이렇게 보고 있죠. 여기서 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피해자, 가해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속지주의다 이런 말이.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비행기도 배도 전부 다 우리나라 땅덩어리 아니었다면 자,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이만큼입니다. 그렇죠? 이만큼. 영토, 영해, 영공을 합치니까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이만큼이거든요. 여기서 배에 있든 비행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어느 누군가가 범죄 행위, 우리 형법상의 범죄 행위를 했다면 그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다. 속지주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요 배나 비행기가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벗어납니다. 땅덩어리를 벗어나서 저기 미국 앞바다까지 갔어요. 미국 앞바다까지 갔다. 또는 그 사이에 있는 남태평양 해상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즉 가운데 시점에서 저질렀든 미국 가서 저질렀든 어디 가서 저질렀든 간에 여기서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거기서 우리 형법상의 범죄 행위를 했다면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기국주의라는 것입니다. 기국주의. 이 기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속지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그 바깥의 영역에서 발생했을 때 기국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 싸움 붙으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속지주의가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속지주의가 원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는 4조, 3조, 5조, 6조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4조, 3조, 4조, 5조, 6조랑 다 싸움을 붙어도 2조가 다 이겨요. 그래서 3조, 4조, 5조, 6조라고 하는 것은 2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지주의가 원칙이다. 이거 알아두시고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이 귀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영역 바깥을 벗어났을 때 귀국주의가 적용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여기 있던 A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자, 미국에 가서 A가 B라는 사람을 칼질해서 죽여버렸어요. 자, 이랬을 때 이것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이 속인주의입니다. 속인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를 벗어난 그 세계 어느 지역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뭐 저희 영국을 유럽을 가든 미국을 가든 어딜 가든 우리 형법상의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이 속인주의입니다. 아시겠죠? 역시 속인주의 역시 마찬가지로 속죄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했을 때 그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교재해 볼게요. 자, 지금 속죄주의, 속인주의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보호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호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속죄주의와 속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보호주의는 정반대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피해자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이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침해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범죄지인의 국적 범죄지를 불문하고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보호주의입니다. 됐죠? 그래서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국가보호주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국민보호주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인이 한국인을 살해했다고 했을 때 이 피해자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보호주의입니다. 반면에 요 세계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계주의는 무엇인가 하면 범죄지, 범죄인, 피해자 국적을 묻지 않습니다. 국제사회 공존질서를 침해하는 범죄가 있는데 그것이 전쟁, 테러, 그 다음에 뒤에 판례가 나오겠지만 항공기 납치도 있어요. 그 다음 해적행위, 우리 아덴만 사건 아시죠? 그거. 그 다음에 통화도 세계주의가 적용되는 것이고요. 인신매매, 이거 우리 형법에 있습니다. 세계주의, 명문으로 있습니다. 자,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세계주의입니다. 자, 됐죠?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속죄주의가 원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조문 보죠.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그쵸? 빨간색으로 내자 동그라미. 죄를 범한 것이 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다. 이것이 속죄주의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우리 형법은요, 우리나라의 영역은요, 한반도 그 부속 도서를 말한다. 즉 영토, 영해, 영공을 전부 다 우리나라 땅덩어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북한도 우리나라 땅덩어리다. 자, 인천공항에 막 착륙 일으켰습니다. 일본 항공기 내에서 일본인이 중국인을 폭행했다고 했을 때 우리 형법 제2조 속죄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왜요? 가해자, 피해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 할지라도 비행기도 우리나라 것이 아니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땅덩어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형법 제2조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사법시험에 나온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행위지와 결과 중에서 어느 하나만이라도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발생하게 되면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두 가지 모두 다가 아니라 어느 하나만 걸치고 있으면 전부 다 우리 형법 제2조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볼게요. 한국에서 기망을 했다는 거죠. 한국에서 기망행위를 했습니다. 행위지가 한국이잖아요. 그쵸? 뇌물 받은 것이 미국이라 할지라도 또는 그 반대로 한국에서 뇌물을 받고 미국에서 기망행위를 했다. 즉 어느 하나만이라도 한국에 걸쳐 있다면 형법 제2조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됐죠? 자, 문제는요. 판례가 나옵니다.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 그 밑에 판례도 별표 쳐보시고 자, 됐죠? 자, 가볼게요. 미국인 갑과 한국인 을 등은 홍콩에서 히로뽕을 구입하여 한국을 거쳐 괌으로 들어가기로 서울 모 커피숍에서 공모를 했다. 서울에서 공모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후 갑과 을은 홍콩에서 히로뽕 3kg를 구입한 후에 경유지인 한국 김포고에서 도착하였다가 수사관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다. 갑을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서울이 공모지였죠. 그렇죠? 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행위와 결과 중에서 어느 하나만이라도 걸쳐 있다면 우리 형법 제2조를 적용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판결로지 보시게 되면 자, 2번이죠. 제2조에다가 밑줄 그시고 2조가 뭔지 아시죠? 속죄주의입니다. 빨간색으로 공모지 동그라미. 공모지도
우리 형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형법 제2조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됐고. 자, 그 밑에 판례 볼게요. 자, 쭉 읽어보세요. 사실관계 쭉 읽어보시고 저는 마지막에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서초동이죠. 서초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 경비 명목으로 미화 22,000달러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돈 받은 지역이 어디죠? 서울 서초동이죠. 우리나라 땅덩어리죠. 형법 제2조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판결문지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수수에다가 밑줄 그어보시고 어디래요? 빨간색으로 영역 내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쵸? 그럼 마지막에 제2조에다가 빨간색 밑줄 쫙 그시고 제2조 속죄주의에 따라서 우리 형법 변호사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됐죠? 자, 출제가 전부 다 잘 되는 판례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고 기국주의 볼게요. 자, 제4조입니다.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제4조가 기국주의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제4조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그렇죠. 빨간색으로 외자 동그라미. 왜 외자인지 아시겠죠? 내자 하면 그건 속죄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자, 밑에 보시게 되면 1번 대한민국 영역 외라고 했습니다. 외라고 하는 것은 공해상, 그쵸? 그 다음 외국의 영토, 영해, 영공을 포함하는 말이죠. 예를 보시게 되면 여기 공해상 밑줄 그어놨죠? 미국 항공 밑줄 그어놨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4조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쭉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 다 옛날에 사법시험에 나왔던 기출지문들입니다. 자, 2번을 볼게요. 대한민국의 선박 항공기라고 되어 있죠? 조문 속에. 그쵸? 그쵸? 여기서 대한민국의 할 때 이 의자가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영어 시간에 우리 문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of. 그쵸? 이 of의 문법적 용어가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고 있잖아요. 뭐 목적격이다, 소유격이다 등등등등.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할 때의 의가 과연 무슨 뜻이냐? 라고 했을 때 선적국 밑줄짝, 등록지국 밑줄짝입니다. 배를, 항공기를 누가 만들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만들어서 외주 줄 수 있잖아요. 외주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 적을 한국에다가 두었을 때, 그쵸? 한국에다가 두었을 때 우리 형법 제4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쵸? 자, 여기서 각주 1번 돼 있죠? 자, 각주 1번 가볼게요. 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회사 선박일지라 할지라도 파나마국에 등록했다고 하면 그것은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거예요. 형법 제4조가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형법 제4조가 적용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보시면 자, 다만 이러한 선박 항공기는 전부 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고 밑에 3번은 됐고 자, 밑에 판결유지 가보죠. 자, 북한도 우리나라 땅덩어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 국적을 가진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서 국내에 잠입활동하던 중에 국내에서 잠입활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자, 그 목적 수행을 위해서 서울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 비행기죠. 그쵸?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다음에 중국을 거쳐서 북한 평양으로 들어갔다. 북한 평양이 우리나라 땅이죠. 그쵸? 그랬을 때 자, 우리나라 비행기를 타서 자, 이게 우리나라잖아요. 그쵸? 이게 우리나라다. 여기가 중국이고요. 중국 북경이고요. 여기가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평양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외국인이 캐나다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쵸? 여기 외국인이 하나 있는데 외국인이 북경을 거쳐서 이렇게 평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만약에요. 자, 여기가 캐나다가 있잖아요. 여기가 캐나다가 있잖아요. 캐나다 사람이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가면 죄가 안 돼요.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걸쳐서 우리나라에 와서 잠입해서 활동하던 중, 그쵸? 간첩 활동을 하던 중에 북경을 거쳐서 평양을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나라 비행기였기 때문에 뭐다? 제4조다. 4조. 그 다음에 북한 땅은 우리나라 땅이죠. 제2조다. 2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조하고 4조를 적용해서 우리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를 가미한다 볼게요. 자, 3조가 속인주의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조가 속죄주의, 4조가 기국주의,
3조가 속인주의 이런 거 다 외워두셔야 돼요. 자, 조문 보시게 되면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자 동그라미 쳐보시고 넷자 아니죠? 넷자가 되면 속지주가 됩니다.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밑에 1번 실행행위지와 결과발생지 모두 다가 검은색으로 모두 다가 영역 검은색입니다. 모두 다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걸치고 있으면 그건 속지주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법상의 죄를 말합니다. 나머지는 됐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판례가 나와 있죠? 별표 쳐봅니다. 자, 한국인 갑은 외국인의 카지노 출입이 허용되어 있는 필리핀에서 상습 도박을 했다. 우리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상습 도박죄를 처벌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에서 처벌하고 우리나라에서 처벌하면 속주지가 되죠. 세계 어디를 가서든 간에 우리 형법이 금지하고는 범죄인을 했을 때는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쵸? 그래서 밑에 판결문지 보시게 되면 제3조에다가 밑줄 쫙 끄시고 이게 뭐죠? 속인주의가 되죠. 필리핀 국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 이 피고인이 한국 사람입니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됐죠? 속인주의입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인, 그쵸? 뭐 야구 선수, 축구 선수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연예인들 좀 있었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속인주의에 따라서 처벌을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밑에 판례도 출제가 잘 됩니다. 역시 속인주의 나와 있네요. 밑줄 쫙 꺼보시고. 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카지노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조각된다고 볼 것이나 우리 정선 카지노 아시죠? 정선 카지노 같은 경우는 법에 따라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있는데 밑에 줄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필리핀 카지노 사건에서 뭐다? 법령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은 조각될 수가 있지만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게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간에.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이 필리핀이거든요.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그 필리핀에서의 도박이라고 하는 사정 도박 동그라미 쳐보시고 빨간색으로 밑줄 쫙 끄시고 어디다 동그라미 칠까요? 다 동그라미 칠까요? 이렇게 이것이라 할지라도 조각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속인주의에 따라서 처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조각될 수가 있어요. 세금을 내지 않고 하는 것들 있죠. 다 잡아갑니다. 그렇죠? 웃기죠? 도박죄를 금하면 다 금할 것이지 세금을 내는 것은 합법이 되고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다 불법으로 처벌됩니다. 이 정성 카지노에 가서 또라이 되고 패가 망신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금지를 해야지 세금을 낸다고 합법화 시켜버리는 것도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나요? 어쨌든 간에 외국에 나가서 카지노하고 도박을 하면 전부 다 속인주의에 따라서 처벌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내국인 나와 있죠? 내국인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범행 당시입니다. 범행 당시 우리나라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밑에 볼게요. 요 얘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얘도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인이 프랑스인을 상해를 했다. 상해했습니다. 누가? 미국 사람이.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넘어왔죠. 넘어와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자,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 행위 당시에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한다. 근데 상해를 가할 당시 이 사람 미국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인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살인죄를 범하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강남 쪽에 가서 영어 학원 강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해서 그 나라에서 송환 요구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뭐다? 그 사람을 체포해서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접견할 수 없어요. 어쨌든 행위 당시에 한국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재판도 못합니다.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별표 쳐보시고. 자, 한국 대학생이네요. 평소 미국의 대한 정책에 불만을 품어오던 중에 그 시대적 배경을 잘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시대적 배경이 86년도죠. 누가 집권할 때입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할 때죠. 50 때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왜
대학생은 미국의 대한 정책에 대한 불만을 품어왔을까요? 전두환 대통령이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탱크를 앞세워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 눈치를 봤겠나요? 누구 눈치를 봤어요? 국민들 눈치를 봤어요? 미국 눈치를 봤죠. 미국 눈치를. 그렇죠? 미국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자기는 대통령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부틀리커 뭐 신발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아부를 많이 했지. 하라는 대로 다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일 불만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은 그래도 깨우쳤다라고 하는 대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불만을 품었고 결국 서울 소재에 있는 을지로죠. 을지로에 있는 미 문화원에 침입하였다. 그래서 항의 농성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처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폭처법 위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였나요? 방화, 그렇죠? 방화, 손괴 등등 이런 폭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우리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노트에 있나요? 노트에 있네요. 자, 노트 한번 볼게요. 자, 노트를 볼게요. 자, 한국인이죠. 한국인이 을지로에 있는 미 대사관에 들어갔죠. 그래서 폭처법 위반 행위를 했다. 처벌할 수 있죠. 당연히 처벌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속지주의냐 속인주의냐 그 말입니다. 속지주의냐 속인주의냐. 그러려면 을지로에 있는 미 대사관이 과연 누구 땅이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누구 땅이겠습니까? 을지로에 있는 미 대사관이 미국 땅입니까? 한국 땅입니까? 응? 당연히 여러분들은 한국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쵸? 여러분들은 2000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80년대로 한번 가볼까요? 누구 땅이겠습니까? 그러면? 응? 이것을 당시 사법부는 미국 땅이라고 봤어요. 웃겨요? 뭐 웃길 게 뭐 있나요? 지금 정치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 좌파와 우파랑 극렬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사법부도 대통령이 다 사법부 이런 사람들 다 자기 사람들 심어놔가지고 저렇게 재판하고 있지 않나요? 당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사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대통령이 미국한테 아부하는 마당인데 그렇잖아요. 사법부도 어떻게 했다? 이건 미국 땅이라 봤어요. 미국 땅. 일단 니네 가져라. 그쵸? 그래서 미국 땅이라고 보게 되면 한국 사람이 미국 땅에 가서 범죄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한국 땅이라고 보았다면 속주주의가 적용될 것인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당시에는 이것을 미국 땅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랬어요. 미국 대사관이 그랬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 됐다. 뭐 젊은 대학생들이 혈기왕성하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됐다 이랬거든요. 이랬는데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예 아닙니다 형님.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처벌했던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까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80년대 판례였잖아요. 그쵸? 근데 그 밑에 노트를 보시게 되면 이 1번, 2번 판례가 있는데 이것이 2000년대에 넘어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런 판례가 있어요. 뒤에서 배우고 있지만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한국 대사관은 누구 땅일까? 또 독일 베를린에 주재한 북한의 대표부는 누구 땅일까? 누구 땅일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한국 땅이고 이것도 북한 땅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 을지로 미 대사관처럼 하려면 그쵸?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걸 누구 땅이라고 그랬어요? 중국 북경시에 있으니까 중국 땅이고요. 독일 베를린에 있으니까 독일 땅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맞죠? 그래서 어쨌든 판례는 역사니까 그 역사 흐름대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판례가 폐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을지로 미 문화원에 있는 땅은 미국 땅이라고 보았고 중국 땅에 있는 것은 중국 땅으로 보았고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교재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대한민국 내에 있던 이 미 문화원이 누구 땅이다? 여기 미국 영토의 연장이다. 미국 땅이다. 니네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빨간색으로 속인주의다. 속인에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속지주의 하면 틀려요. 그래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판권은 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으세요. 미 문화원 측에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형님.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렇죠? 재판권이 배제가 된다 하면 틀려요. 배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